근데 사실 이렇게 스피치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하루 만에 막 끝나지 않잖아요. 되게 네.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학원도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직장인들 또 20대, 30대 또는 시니어 분들이 강사님의 스피치 강의를 그래도 최소 몇 시간 정도는 들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전략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을 때 왜 스피치를 듣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저 말 잘하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말을 잘하고 싶다는 것도요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거든요. 어느 누군가에게는요 발음을 교정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고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목소리가 작은 게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 목소리도 크고 전달력도 좋은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제가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것도 말을 잘한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적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요. 단순히 저 말 잘하고 싶어요 하면은 저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근데 뭔가 정확한 뭐 발표를 해야 된다 혹은 내가 이거를 꼭 전달을 해야 된다. 저는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저는 좀 더 발현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접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네. 강사님의 스피치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몇 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면접 같은 경우는 최소 2-3번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만났을 때 그게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면접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을 잘하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단발성으로. 이 콘텐츠가 없이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리지 못해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콘텐츠가 있는 한에서 자 어떻게 원고를 만들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의도에는 어떻게 말을 쓰면 해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안에서의 또 솔루션을 좀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대1 컨설팅도 많이 하시지만 네. 직장인들은 다 되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들을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스피치 강의가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뭐 매주라든지 아니면 달로 해서 한다라든지 조금 여러 회차를 하긴 합니다. 이를테면 전에는 영업사원님들 대상으로 모 회사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3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갔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는 좀 MBTI나 이런 거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고객 MBTI에 맞춤화된 말하기 전략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음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의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도 저는 조금 전문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2-3번 정도 보통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의 그 닉네임이 그냥 스피치 강사가 아니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붙이는 이유도 네. 결국 그냥 말을 표면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말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네네.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사님의 강의는 꼭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 초에는 이제 상반기에 좀 줌으로 강의를 좀 꾸준히 했던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취업 준비생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고, 거의 저녁에 밤 11시 그리고 정오 때 12시 해가지고 주에 2번씩 해서 한 달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씩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3년차 강사지만 스피치 강의를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강사를 하니까 목 관리 어떻게 해요? 뭐 스피치 발성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전 하나도 모르거든요. 일단 강사의 목 관리 팁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목 관리 팁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도 그 알코올 섭취를 좀 좋아하나 알코올이 목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기타 음료들보다는 그냥 정제된 이런 물 같은 게 오히려 좋고 목에 뭔가 살짝 이상이 생기면 무조건 저는 병원을 가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바쁠 때는 병원을 못 갈 수도 있어서 집에 사실 그 약국에서 판매하는 온갖 목 약들이 상시로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것들도 있어서 초장이
적당히 좀 잡아야 목이 많이 안 상하더라고요. 저는 목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마스크를 끼고 자긴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켜고 마스크를 끼는데, 마스크는 사실 우리 일회용도 괜찮긴 한데요. 가장 베스트는 천 마스크가 좋아요. 천 마스크 안에다가 살짝 물수건 같은 거에 살짝 물을 적셔가지고 입에 하거든요. 그럼 자체 가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목 상태가 안 좋을 때 항상 감기 걸렸을 때 마스크 끼고, 그리고 특히 겨울이나 봄 같은 경우는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때는 목에 문제가 없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자는 편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잔 게 코로나 이전부터니까 거의 한 5, 6년 정도? 근데 그게 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보통 목을 다 감싸고 다니는 편입니다.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신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머플러도 있을 것이고 목폴라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안 어울리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강사님들이라면 목을 많이 쓰시면 이게 재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목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특별한 노하우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우리 늘 축축하게 만드는 게 목 관리의 가장 생명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서희 강사님이 앞으로 이제 강사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가 내년이면 사실 10년 차가 되는데, 10년 차를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아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강사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를 본다면 제가 평가를 들어보면은 그 교환이라고 하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가 만든 교환을 좀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내가 생각보다 교환을 되게 잘 만드는구나 깨달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다른 강사님들한테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을 직접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라기보다는 이제 좀 같이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분들을 꾸려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은 게 제 목표긴 합니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스피치라는 영역이 진로 코칭에서도 같이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들에 같이 붙여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확장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에듀이너스에서도 우리 김서희 강사님을 늘 응원하면서 앞으로 우리 서희 강사님의 강의가 필요하다면 또 저희 에듀이너스에 연락을 주시면 섭외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치 배워서 발음을 크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잘 안 되네. 그쵸. 그리고 이걸 계속 신경 쓰시면요, 표정이 이제 경련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여기가 너무 아파요. 오늘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팁 하나 배웠으니까 오늘 목 관리랑 그리고 스피치 할 때 발성하는 방법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국 강사자랑 인터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